개발협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조라는 게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원조라는 거는 좀 더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개발협력은 개발이라는 목표는 똑같지만 좀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뜻인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 평생의 경험을 이렇게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제가 한 14년 정도 개발 협력을 해오니 경험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작게나마 느낀 점을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공감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2004년에 바로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개발 협력 업무를 해오고 있고, 뭐 인도적 지원, 다자 협력, 뭐 해외 봉사 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튀니지 사무소 그 현관 앞에서 찍은 건데 좀 촌스럽긴 하지만 제가 좋은 기억을 많이 가졌던 사진이라서 현장을 기억나게 해줘서 이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을 또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이제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 세계 한 44개 사무소가 있고 그쪽에서 뭐 교육, 뭐 보건, 농업 이런 좀 사업을 많이 하고, 뭐 해외 봉사단도 보내고, 뭐 초청 연수도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 협력 관련 많은 이제 이슈나 어떤 예를 들어 여성과 개발, 그다음에 뭐 이런 물과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나 담론들에 대해서 또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발협력을 시작하게 된 걸 조금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법대를 졸업을 하고 처음에 직업을 이제 막 찾아서 다닐 때 가장 큰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평생 어떤 일을 할 텐데 이웃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뭔가 그래도 좀 가치를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잡코리아를 막 뒤졌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에 입사 이제 공고를 보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개발 협력에 대해서 맨 처음 알게 된 계기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개발 협력은 이런 굉장히 동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0명의 마을이라면 뭐 17명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고 14명은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이 순간에도 한 명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큰 지구를 굉장히 작게 축소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난과 불평등이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입사 공고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개발협력이고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여기 뭐 시대적 배경이 이제 러시아, 굉장히 기독교 정신이 강한 러시아 사회에서 그 둘째 형제인 이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죄를 지은 그 어른들이 고통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갓 태어나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던 그런 아이들까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종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종교가 항상 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왜에 대해서는 아마 종교마다 또 사람마다 답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어떻게, 그러면 뭐 어쨌든 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난과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과연 다른 나라의 가난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뭐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잘 산다, 뭐 저는 이제 가끔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개발 협력을 합니다 하면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면은 이제 출장을 이제 많이 가서 수원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잘 살게 됐나요? 우리도 그렇게 잘 살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봐요. 잘 산다는 것과 못 산다는 것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제 업무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잘 살게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잘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그 100명의 마을에서 컴퓨터가 있으면 상위 10명에 든대요.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면 잘 사는 걸까? 어떤 나라는 되게 못 살지만 국민소득 4,000불이지만 대학은 한 학기 등록금이 100불이다. 이 나라는 우리보다 소득 수준 낮지만 잘 사는 거 아닐까? 굉장히 의문을 던지게 되고 이거는 꼭 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할까에 대해서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한 개발협력이란 뭔가? 저는 사무소를 좀 늦게 나간 편이라서 한 10년 정도 본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무소에 나가게 됐습니다. 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본부의 업무는 딱 저런 느낌이었어요. 서류 속에 파묻혀 있다. 모든 걸 계획해서 서류, 보고할 때 서류, 정산하고 외교부와 감사원과 많은 부처들이 이 원조라는 것을 두고 또 경쟁과 선의의 경쟁이겠죠? 경쟁과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상한 사업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막아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본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개발력의 모습은 왜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은가 세상에 별처럼 많은 국제기구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봉사단도 있고 수원국 사람들도 있고 많은 부처들도 있고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응하는 것이 같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하는 것이 또 본부에서 일이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는 계약이나 이런 업무를 안타까운 건 아니죠. 계약이나 이런 업무를 또 직접 수행을 하면서 법적 분쟁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본부에서의 그런 업무들은 분명히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신입 직원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그 일 너머에 있는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는 개발력 현장인 그 사무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갔던 나라는 튀니지라고 그 아프리카의 그 북단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탈리아랑 마주보고 있는 나라고 그 2010년에 아랍의 봄이라는 중동을 휩쓸었던 그 혁명의 진원지가 됐던 나라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아이의 모습 보이시나요? 그 사무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잊고 있었던 왜 개발 협력을 하기 시작했던가 하는 측면을 다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제 저희 봉사단원이 근무하는 중증장애 아동 시설인데요. 여기는 거의 이제 몸을 이제 가눌 수도 없는 그 중증장애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시설이고 거기 저희 봉사단원이 작업치료단원으로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우리 어버이날 같은 날이 되면 뭐 아이들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 우리 단원들이 다 모여서 이런 어머니 날 축하 행사를 하는 거예요. 튀니지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그걸 한 새벽 4시까지 결혼식 같은 걸 하면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술은 안 마시죠. 아랍 국가니까. 아마 그런 걸로 이제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밤은 아니지만 계속 모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평소 때는 이렇게 잘 인지나 이런 것도 잘 떨어져 있던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우리 단원들도 지금 아랍어로 노래를 준비를 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런 얼굴들을 보고 있었던 게 제가 거기 튀니지에 간 지 1년 차 되는 해였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무소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 날이 뭔가 제가 조금 개발 협력이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좀 생각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행복이란 뭘까? 개발이란 뭘까? 우리나라도 못 사는데 저 나라를 잘 살게 해주려면 도대체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저것도 바뀌어야 되고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느낌이 있었다면 행복이라는 것, 또 개발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하나 어떻게 좀 빌딩 블럭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그걸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게 그 시절이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개발 협력을 하면서 저희 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물어본 친구들이 국제기구의 회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각국 정상들이나 대표들이 모여서 개발 협력의 이슈, 예를 들어 사헬 지역에 지금 큰 기근이 났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걸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분야에 어떤 지원 전략을 써서 우리가 함께 이겨 나갈 것인가?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끊임없는 회의와 면담을 하는 게 현장에서의 개발 협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계획은 이렇게 하면 될까? 일정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끊임없이 협력하고 얘기를 해 나가는 게 개발 협력인데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상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언어는 기반이 돼야 돼요. 그 나라의 언어, 기본적으로 영어, 이렇게 언어는 기반이 돼야 되지만 그 이전에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구나, 인텐션이 이거구나,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했는지 그걸 또 알아차리는 능력,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 해결은 이건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거다. 그러면 이것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협상력이 개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야 전문성, 보건, 교육 그런 전문성, 그다음에 개발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자질, 애티튜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커뮤니케이션과 협상력이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양이와 개. 뭐가 생각나시나요? 잘 싸우죠. 같이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기르는데 어머니가 강아지를 기르세요. 둘이 같이 있게 하고 싶은데 싸워가지고 무서워서 안 됩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이렇게 세우면은 기분이 되게 좋다는 뜻인데 강아지는 그거를 되게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죠. 강아지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은 고양이는 저것이 나랑 싸우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다름을 저희는 개발협력 현장에서 개도국에서 정말 흔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역사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같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도 아 쟤는 상식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의 뜻대로가 신이 허락하시는 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이 어떻게 허락하시냐? 뭐 천재지변 이런 걸 안 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인쇄를 언제까지 해와라고 해요. 그런데 인쇄를 하러 갔더니 인쇄소 주인이 아파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신이 허락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인쇄를 안 해와요.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인샬라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화가 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샬라 이게 나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문화가 자리 잡게 된 데는 그 나라 고유의 어떤 상황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면 얘기하는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 아프면 쉬고 아랍의 봄 중에서 유일하게 큰 유혈 없이 지나갔던 나라가 튀니지예요. 최선은 아니지만 뭔가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능력, 여유로운 능력, 그게 또 인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것도 개발 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는데 저 빨간 모자 쓰신 분이 저 시니어 봉사단원이세요. 그래서 튀니지에서 한 5년 정도 작물 재배로 근무를 하셨고 지금 농민분이 뭐 어디 다치셨는지 모기에 물리셨는지 해서 약을 발라주시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근무를 하실 때 처음 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씨앗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한번 심어봐라 소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호응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실하게 매주 빠지지 않고 가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막 미적거리는데도 나와서 일을 하시고 사실 아랍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언어 저는 시작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연세에 그 아랍어를 배워서 그 농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농민들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뭐 동네 스타 나아가 뭐라고 하죠 구의 스타 도의 스타가 되셨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앞에 커뮤니케이션과 다름과 그 모두 이해하고 친화적으로 다가서서 진심이 통했다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가서는 거였죠. 개발협력은 정말 이 리치아웃 코스트가 큽니다. 어떤 현장에 가기 위해서 5시간이나 막 덜컹덜컹 하고 가가지고 현장 보고 또 5시간 덜컹덜컹 하고 와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먼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 일이 개발협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연결이 됐다. 그 다음은 저렇게 쳇바퀴 도는 그런 어떤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또 개발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그 나라의 지역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야겠다 또는 뭐 담수화를 해야겠다. 근데 지하수는 요즘에 이제 파면 어쨌든 지하수 자원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서 짠물이 됩니다. 이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수도에서 물이 엄청나게 새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상수도가 아니라서. 기본부터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였던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마을이 식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쌀이 남아돌 때 WFP를 통해서 굉장히 식량 원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먹고 나면 끝이죠. 그러면은 생산이 안 돼서 문제냐? 물론 생산이 안 돼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산이 잘 돼도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게 어려워서 계속 소득이 없고 그래서 계속 식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뭘 해야지 이 사람들을 정말 도와줄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문제 해결에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게 또 개발 협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튀니지의 바다인데요. 지중해 바다라서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예쁘고, 제가 생각했던 아랍 국가와는 또 달랐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개도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가면 힘들고 뭐 벌레도 많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만, 저희 단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봉사를 하러 왔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를 도와줘야겠다, 이거 큰일 이렇게 하고 개발협력을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제가 세상에는 되게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잘 사는 거고 저런 식으로 사는 것도 좋은 거고, 개도국이라고 다 막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저의 저변을 넓혀주는 또 선물을 받은 게 또 개발 협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개발 협력이란 무엇일까, 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각자의 답을 어느 정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잘 산다는 거는 하나의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절대 빈곤 상태는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걸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고, 하지만 절대 빈곤 상태를 벗어나고 나면 이제 개발이라는 한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피어나고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 조금 조력해 주는 거, 그게 개발 협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참나무 보고 소나무처럼 자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나라에 맞는 어떤 개발의 모습, 개발된 모습을 좀 주의 있게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협력,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개발 협력을 전업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